안녕하세요. 라우드벨 스튜디오입니다. 오랜만에 제가 믹스 강좌로 여러분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할 이야기는 스테레오 이미저들 관련된 거, 스테레오 이미저들을 믹스 때 어떤 식으로 어떤 관점으로 활용하는 게 좋은가,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쭉 풀어갈 건데, 곡을 먼저 좀 들어보고 이야기를 진행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지금 들으신 음악은 제가 2004년? 그 무렵에 3년, 4년에 만들었던 곡인데, 그 소스를 지금 로딩을 해서 물론 플러그인이 그때랑 동일하지도 않고 약간 소리들 손본 것들이 있긴 해요. 살짝 손을 만진 건 있긴 한데 그래도 대부분은 그대로 두고 프로젝트에 올려놨습니다. 좀 눈에 띄었던 거는 모노 소스가 생각보다 많아요. 올겐, 그 다음에 신스, 그 다음 또 백킹도 지금 더블링을 한 게 아니고 한 번만 쳤다거나 기타 백킹 얘기죠. 그리고 라이드 심벌 같은 경우도 모노고. 근데 이게 모노라서 뭐가 잘못되고 스테레오라서 무조건 좋고 이런 차원의 문제는 아니고, 지금 들어본 음악에서 패닝 작업을 내가 어느 정도 한다 하더라도 과연 이게 입체감을 딱 느낄 수 있도록 사운드가 변화가 될까? 요거는 해보기 전까진 모르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안 돼요. 입체감 있게 나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지금 데이터 가지고는. 그 이유를 지금부터 한번 살펴볼 건데, 자, 우선 보시면 이런 거, 신스 3 같은 거. 그냥 얼핏 생각할 때는 그냥 모노 딜레이 걸린 거 아닌가? 그러니까 모노 트랙에 딜레이가 걸려서 저렇게 나온 거 아닌가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실상은 스테레오 소스였을 거예요. 그 당시에. 스테레오 소스인데 저걸 모노로 제가 썸을 했겠죠. L 플러스 R 해갖고 모노 트랙으로 만든 그런 소스일 겁니다. 지금 완벽하게 기억이 나는 건 아니지만. 마찬가지로 지금 올겐도 보면 이렇게 나올 리가 없어요. 보통 올겐 소스는 다 스테레오로 나오거든요. 모노로 나오는 경우는 그냥 없다고 보셔도 돼요, 사실. 현존하는 가상악기든 그 시절에 2004년도에 나왔던 가상악기들도 모노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거를 지금 다 이렇게 모노로 만들었다. 이유는 그때는 저도 믹스 엔지니어도 아니었고 작곡가였고 잘 모르던 시절이고, 그 시절은 그러니까 모노 48트랙은 결국 스테레오 24트랙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노 48트랙 이상을 넘기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 소스를 정리하는 게 잘하는 거다, 라든가, 하여튼 좀, 그러니까 풍문이 많이 돌던 시절입니다. 그리고 그 시절은 음악을 재생하는 매체가 라디오도 있고, 방송도 좀 모노로 나오던 때고, 지금처럼 UHD 방송을 지원하던 그런 게 아니니까요. 그래서 시스템들이 거의 그러니까 모노 호환성이 좋아야 되는 어떤 그런 음악들을 많이 만들었어야 돼요. 그리고 지금 들려드린 이 곡은 게임에서도, 그러니까 오락실에 들어가는 게임에 사용된 BGM이었고, 광차라고 하면 이해가 되실까요? 그러니까 탄광에서 쓰는, 광부들이 쓰는 그 광차. 이제 그런 거에 몬스터가 숨어 있다가 튀어나오고 숨어 있다 튀어나오고 하는 거를 이렇게 횡스크롤로 이렇게 진행되는 게임에서 제가 총으로 쏴가지고 맞추는 그런 게임이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점수를 내는 건데, 아무튼 게임은 그렇게 히트는 하진 않았지만 여튼 그때 사용했던 배경음악이고 좀 코믹하게 진행되는 게임이라서, 지금 이 곡의 제목도 지금 여기 제목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인디아나라고 써 있어요. 인디아나 존스 그런 느낌으로. 근데 아무튼
지금 이 소스들을 이제 조금 요즘 스타일로 정리를 한다라고 쳤을 때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는 뭐 리버브를 이제 걸고 공간기 에펙터를 쓰면 이게 뭔가 이런 입체감이 생기고 공간감이 만들어져서 이렇게 감싸는 이런 느낌이 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 상태에서는 그게 쉽지 않아요. 이런 소스들은. 그리고 또 모노로만 돼 있는 것도 또 그런 어떤 입체감을 만들 때 그게 내가 음악을 계속 이제 작업을 하다 보면은 알게 되는데 있거든요. 그 느낌이 이렇게 탁 벌어져야 되는 느낌을 만들어야 될 때가 있는데, 그럴 때 요런 소스만 갖고는 쉽지 않다. 그래서 오늘의 사실 믹스 강좌는 이거를 어떻게 하면 좀 더 좋게 만들어 볼까, 요게 오늘 강좌의 핵심입니다. 비교를 해드려야겠죠. 자, 이렇게 프로젝트를 지금 듀플리케이트 했어요. 통으로. 그래서 이따가 비교하면서도 좀 들어볼 거고요. 지금은 제가 봤을 때 여기 보시면 뭐 이런 게 좀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여기 오토메이션 된 게 다 보면 패닝일 텐데, 패닝 관련된 오토메이션 일단 다 꺼놓고요. 센터에 놓고 작업을 좀 할게요. 자, 제일 먼저 제가 생각할 때 해결해야 되는 부분은 뭐 이렇게 드럼 사운드가 막 엄청 이상하고 그러진 않았어요. 1차적으로 얘네가 제일 문제인 거죠. 일단 여기 보이는 요 브라스까지, 그리고 심지어 뭐 요런 백킹 기타도 그렇고 요런 애들이 좀 문제가 돼서 요거를 먼저 해결을 할 겁니다. 자, 스테레오 트랙을 만들어요. 지금 모노 소스인데 헷갈리시면 안 돼요. 스테레오 트랙을 만들고, 제가 S라고 쓴 이유는 스테레오 트랙이라는 거 쉽게 알 수 있게, 어떻게 보면 효과가 가장 좋다고 볼 수도 있어요. 요런 툴이 있고요. 큐베이스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해주는 또 요런 것도 있습니다. 얘 같은 경우는 이제 무료긴 한데 요거는 좀 뭐랄까 지향성을 조절을 해서 꼭 원래 소스가 그런 거 마냥 레코딩 될 때 그런 지향값을 갖는 거 마냥 바꿔주는 툴인데, 요것도 뭐 스테레오 그 이미지를 조작하는데 좀 도움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또 많이 무료로도 또 받으신 분들도 계실 거고, 오존 이미저도 있고 많이 아시는 S1 이미저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자,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크게 보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얘네 둘하고 요런 계열하고 요런 계열하고 비교해서 보시면 되는데, 미드 사이드 개념, 그러니까 스테레오 소스가 있으면 중앙에 공통된 애들하고 그 다음에 공통되지 않은 나머지 분류되는 애들하고 얘네의 어떤 레벨 차이를 가지고 이미지가 좀 넓게 들리네 좁게 들리네 이렇게 만드는 방식이 있고, 그 다음에 애초에 여기 보면 이제 10ms라고 아예 써 있는데 이렇게 시간차를 주는 거야. L하고 R하고 시간차를 줘가지고, 우리가 이걸 이제 전문 용어로는 하스 이펙터라는 말을 쓰는데, 똑같은 소스를 L과 R에 똑같이 해놓고 시간차를 줘서 공간이 연출되는 것 같은 어떤 그런 효과를 주는 그런 류의 플러그인. 그러니까 두 가지가 존재를 한다라는 거죠. 스테레오 이미지를 관할하는 어떤 플러그인들 그 종류로 구분해 본다면. 그래서 지금 상태는 미드 사이드 개념으로 접근하는 뭔가 이런 친구들은 별로 도움이 안 돼요. 애초에 모노 트랙이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이제 S1 이미저 띄워가지고 한번 들어볼까요? 솔로로. 자, 이렇게 지금 제가 조작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스테레오 트랙이고 스테레오 플러그인이 걸려 있어요. 근데도 거의 차이가 없죠. 그래서 지금 같은 케이스에서는 스테레오 트랙을 가지고 스테레오 소스를 컨트롤할 때는 이런 애들이 효과가 있는데, 모노 트랙에서는 일단 이 미드 사이드 개념으로 접근하는 애들은 크게 도움이 안 된다. 요거를 잘 인지를 하시고 공간 배치를 위한 이 악기 소리의 어떤 이 넓이를, 그러니까 용적, 용적이라고 보는 게 맞겠죠? 이 넓이와 이 부피감 자체를 바꾸는 작업을 할 때는 요런 유로 가야 돼요. 요런 스테레오 메이커라고 나온 요런 제품으로 가야 됩니다.
자, 원본하고 비교해보죠. 레벨이 살짝 커졌는데 자, 원본 확실히 느껴지나요? 요 어떤 용적의 변화가. 여기서 조금 더 넓히겠다 그러면 더 넓히면 돼요. 자, 그러면 올개는 이렇게 해서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번엔 피리. 가상악기가 어떤 악기였는지 제가 기억은 안 납니다. 피리도 한번 들어볼게요. 자, 이렇게 가도 되고, 아까 봤던 모노2 스테레오 요거 가지고 한번 해볼까요? 이거는 요게 좀 더 어울리는 것 같은 느낌이기도 하고. 자, 원래 소리 한번 들어볼게요. 근데 확실히 이걸 거니까 넓어진 거는 좋은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레벨 커지는 것도 있지만 보편적으로 좀 특정 대역이 커져요, 레벨이. 자, 이렇게 바꿨고, 지금은 너무 많이 건드린 것 같네요. 살짝만. 그리고 알게 모르게 약간의 공간감이 생겨서 하이 쪽도 좀 반짝반짝거리게 소리가 변했는데, 원하는 건 아니에요, 그 느낌을 지금. 자, 이 정도로 맞추니까 넓이가 넓어진 느낌은 확실히 지금 듭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신스 3 같은 경우, 자, 요것도 그러면은 요걸로 해볼까요? 자, 지금 보셔서 아시겠지만 걸어도 소용이 없죠? 모노 트랙에 지금 걸었어요, 제가. 스테레오 트랙에 걸어야 똑바로 적용이 됩니다. 모노 트랙에 걸어 놓으시고, 아, 이거 왜 안 되죠?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시간차를 좀 더 줘볼게요. 자, 원래 소리 기억 안 나죠? 요 정도면 될 것 같은데요? 나쁘지 않습니다, 지금. 엄청 또 뭐 이렇게 확장된 느낌은 안 들어요. 약간의 차이. 요번에 신스 리드 1부터 한번 해볼까요? 요거. 자, 여기다가 이번에 이 친구로 할게요.
나쁘지 않습니다 지금. 그다음에 저음 쪽에 불필요하게 움직이는 게 좀 있어서 컷했고 미리 좀 해야 될 것 같네. 네, 이렇게 약간의 컴프레싱을 했어요. 멀티밴드로. 그냥 용적을 좀 늘리는 느낌으로 지금 해준 건데 스테레오 이미저를 활용을 해서 이렇게 살짝 건드려 놓은 게 확실히 듣기 좋습니다 지금. 자, 그다음에 신스 리드 2 이것도 한번 볼게요. 아, 요거는 효과가 그닥 그렇게 크게 안 나오는 것 같은데 요걸로는. 그러면 모노 2 스테레오 요걸로 해서 생각보다 안 나와요 지금. 그럴 때는 우선 불필요하게 들리는 로우는 좀 날려내고, 차라리 이럴 때는 이런 거 쓰는 것도 방법이에요. 물론 이제 음악에 따라서 잘 보고 결정해야 되지만 자, 근데 이 레벨이 많이 줄었습니다 지금 생각보다. 뭐 이런 식으로 내가 만져도 되니까 그거는 선택적으로 하시면 되고. 이런 것도 방법일 거고. 근데 제 생각에는 일단은 두고요. 이따가 요거는 오토펜을 쓸지 말지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아예 지금 차이가 없는 건 아니거든요 원본하고. 확실히 차이는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것도 요 정도로 일단 정리해 놓고, 이렇게 해 놓고 아 여기 브라스 있구나, 브라스까지 하고 들어보죠. 야, 브라스도 진짜 소리 얇다. 이거 하면 확 변할 것 같아요. 아, 근데 요거까지는 좋은데 원래 원하던 느낌이 있어요 브라스. 요 정도는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좀 아쉬움이 있어서 요거 말고 요걸로 해보는데, 여기다가 요거는 공간감을 살짝만 줄게요. 자, 요런 것도 있습니다. 이걸 뭐 일종의 리버브로 보시는 경우도 있는데,
이 정도 확장하는 거면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아요. 여기에 얘를 걸 거예요. 자, 원본. 저는 확실히 듣기 좋아진 것 같아요, 지금. 자, 이렇게 해놓고 한번 같이 들어볼까요? 자, 아까 뭐 패닝을 보니까 굳이 뭐 오토메이션으로 합니까? 그냥 요즘 뭐 자원도 널널한데 펜으로 하죠 뭐. 이런 식으로. 피리도 이렇게 해서 요건 센터에서 나오고 얘는 일로 가고. 자, 그 다음에 얘까지 하고 비교하죠. GT 드라이브. 요게 약간 어색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요걸로도 한번 바꿔서 들어볼게요. 이렇게 해놓고 여기다 S1을 한번 걸어볼까요? 이번엔 우전 이미저를 한번 걸어볼게요. 여기다. 원래 거랑 비교해봐도 근데 요 다음 단에 EQ가 좀 들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요 정도만 들어가도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자, 일단 이렇게 해서 한번 들어볼게요. 뭐 요 정도면 문제 없을 것 같고, 자, 원래 소스 한번 들어보죠. 진짜 좁다 이미지.
훨씬 듣기에 편해졌어요. 지금 힘도 더 붙은 느낌이고, 이왕 하는 거 뭐 라이드 이런 쪽도 또 스테레오로 받았으면 아무 문제가 없었을 텐데 그때 왜 모노로 했을까요 진짜. 물론 이제 오버헤드가 리얼 드럼인 경우에는 당연히 라이드가 모노로 나오는 게 맞아요, 마이킹으로 했을 땐. 근데 이제 지금 이게 다 미디로 찍은 거잖아요. 찍은 드럼에서는 굳이 이렇게 할 필요 없는 거죠. 자, 느낌 차이 많이 나죠. 하이햇도 그럼 그럴래나? 근데 하이햇은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너무 두꺼워요, 소리가. 요거부터 좀 해결을 하고 정리해야 될 것 같은데. 이 정도로는 일단 해놓고요. 그리고 이것도 이걸로 해볼게요. 네, 이제 좀 자연스러워졌어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나눠 놓으면 원하는 대로 나오겠죠. 콩가 정리해 놓고, 원본 들어볼까요? 근데 이거 하기 전에 로우 컷을 좀 하고 들어갈게요. 얘보다는 요거는 스테레오 브레인웍스 걸로. 요게 조금 더 좋은 것 같아요. 대신에 방금 조 대역이 좀 많이 과장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 결과적으로 모노소스 상태에서는 스피커에서 이렇게 정면으로 팍 튀어나오는 그런 느낌인데, 스테레오 이미저 계열 써가지고 소리를 약간 이렇게 시간차를 줘서 이렇게 용적을 넓히는 느낌도 주지만, 동시에 그러면서 앞으로 튀어나오면 또 그렇거든요. 뒤로 들어가야 될 때는 이렇게 싹 뒤로 빠져줘야 되니까, 그런 뉘앙스들을 만들 때 요런 EQ들을 섞어 쓰는 거, 요런 거까지 다 고려를 해서 접근해야 됩니다. 자, 여기 한번 그냥 이제 같이 들어볼까요?
자, 그리고 요 기타 소리도. 자, 요거 걸었습니다, 또. 오케이. 요런 느낌이면, 요것도 좀 머리를 쓸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음악적으로 좀 들리게 만들려면, 이렇게 작업을 해놓고, 얘는 패닝을 뭐 이렇게 좀 준다거나, 따로 해서, 첫 번째는 일로 나오고, 뭐 요거는 이따가 같이 들어보면서 판단하죠. 그러면 이제 요것도 좀 적극적으로 써도 될 것 같은데요. 원래대로 해놓고 최대한 넓게 하고요.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자, 올겐도 좀 뚱뚱해졌습니다. 아까 우리가 계속 언급을 했던. 자, 이 정도면 이제 자리는 대략 다 잡은 것 같아요. 소스들이 위치해야 될 자리. 원본을 좀 들어보죠. 오케이, 이런 느낌. 지금 들어볼게요. 이제 저희 한 거. 자, 원소스 패닝도 제대로 안 돼 있는 상태하고 스테레오 이미저들만 잘 활용해가지고 필요한데 딱딱딱 쓴 케이스. 지금 뭐 딱히 컴프레서를 지금도 여기다 걸고
뭔가 공격적으로 어떤 프로세스를 한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리가 잡히니까 어떻게 들려요? 훨씬 더 입체감 있게 들리죠, 소리들이. 믹스를 시작하는 단계에서부터 다 고려를 해가지고 정리를 해야 된다라고 할 필요는 없더라도 우리가 믹스를 하는 과정 안에서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런 순서로 제가 지금 보여드린 건데, 소스가 지금은 이제 신디사이저 소스 계열 가지고 설명드린 게 많다 보니까 뭐 저렇게 쓰나 보다 저 플러그인을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악기를 모노로 녹음받는 악기들이 은근히 많아요. 보컬도 있고, 근데 그렇다고 보컬에다 이렇게 쓸 필요는 없지만, 기타, 특히나 기타죠. 어쿠스틱 기타. 스트로크는 어차피 더블링을 한다고 해서 2번을 치니까 상관이 없는데, 한 번만 하고 넘어가는 악기들, 뭐 아르페지오가 됐건 솔로 파트가 됐건, 요런 악기 소리들은 거기다 공간계를 그러니까 컴프레서 EQ 잘 이렇게 다듬어갖고 공간계를 이빨에 걸면은 뭔가 나올 것처럼 생각하는데 생각보다 잘 안 나옵니다. 그게 소리들이 딱 이렇게 입체감 있게 들리는 어떤 그런 경우가 그냥 스테레오 이미저 플러그인 쓰지 않은 상태로는 쉽지가 않아요. 그런 케이스. 그 다음에 지금처럼 이제 소스가 좀 변별력이 좀 떨어지는, 소스가 모노로 존재해야 될지 스테레오로 존재해야 될지 잘 구분이 안 된 상태로 그냥 막 온 거죠, 지금. 작곡가들이 좀 약간 실수하는 경향도 있는데, 그러니까 특히 프로듀서들이나 잘 모를 때는 그냥 스테레오로 다 뽑아 놓으시면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또 이제 어디서 얘기 들은 건 있어갖고 그렇게 가면은 간지 떨어진다, 가오 빠진다 뭐 이러면서 엔지니어한테 이상한 소리 들을 수 있다 뭐 이런 하여튼 좀 안 좋은 얘기들을 어디서 안 좋은 습관이라고 봐야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풍문으로 어떻게 얘기를 듣던 일단 모를 때는 스테레오로 뽑으세요. 굳이 모노로 뽑으실 필요 없어요. 오히려 이렇게 모노로 갖고 오게 되면 뭐 이런 프로세스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원래 소스 상태가 스테레오고 그 스테레오에서 넓이가 약간 좁거나 넓거나 관계없이 이걸 갖고 가공하는 게 오히려 훨씬 더 좋은 방향으로 풀 수 있거든요. 모노로 써야겠다 싶으면 알아서 모노로 컨버팅해서 쓰니까요, 엔지니어들이. 스테레오 이미저를 활용해서 믹스할 때 어떻게 접근하면 좋은가에 대한 예시는 요 정도면은 여러분들이 다 이해하셨을 거라 생각을 해요. 이제 핵심적인 얘기는 다 끝났고 주의사항을 좀 얘기할 필요가 있겠죠. 제가 이제 모니터링 관련된 이야기들을 되게 자주 했는데, 모니터링 환경이 좋지 못하면 제대로 써먹기가 쉽지 않아요. 요게 팩트입니다. 특히나 정삼각형의 그 트라이앵글에 딱 꼭지점에서 모니터를 정확하게 하지 않으면 이 이미지 변화를 명확하게 느끼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헤드폰으로 만약에 이 스테레오 이미저들을 내가 활용을 하겠다라고 접근하면 소리가 분명히 이렇게 있었는데 막 이게 막 저 뒤로 가버리고 막 그래요, 소리들이. 그래갖고 이거 좀 이상한데 이거 이렇게 쓰지 말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더 먼저 들거나 이렇게 써도 되나 뭐 또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좀 작업하는데 모니터링 관련된 포인트가 좌지우지한다라는 거, 요거를 꼭 생각을 하고 계셔야 돼요. 요게 주의사항입니다. 스테레오 이미저 플러그인을 쓸 때. 이번처럼 이렇게 또 시간 날 때 또 재밌는 컨텐츠 있으면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컨텐츠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엔지니어 박문수였습니다.